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최근에 아랍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시태그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네. 네, 바로 Shop Stand with 레일라입니다. 레일라와 함께 합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자신의 한쪽 눈을 가린 얼굴들이죠. SNS에서 화제 중인 Stand with 레일라 캠페인의 게시물입니다. 지난 5월 터키에서는 시리아 난민 레일라 씨가 터키 청년에게 걷어차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죠? 얼굴을 꼭 감싼 할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이 SNS로 퍼지면서 차별금지 캠페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요즘 터키에서는 난민을 향한 혐오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화와 살인까지 그 범행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발길질을 연로한 어르신에게 할 수가 있죠? 이게 터키 내에서 일고 있는 난민 증오 범죄와 관련된 일이군요. 네, 맞습니다.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입니다. 약 55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 70%가 이 내전을 피해서 도망을 온 시리아 난민입니다. 네. 초창기만 하더라도 EU 가입이라든지 또 지원금을 유럽 국가들로부터 받는 조건 때문에 터키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였는데요. 10년이 지나면서 별로 변화도 없고 그리고 작년 8월에 터키하고 시리아의 청소년들이 칼부림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터키 소년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런 큰일이네요. 네, 그래서 격분한 터키 시민들이 이 시리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뭐 방화를 한다든지 가게를 뭐 습격을 한다든지 해서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랬군요. 네, 이런 와중에 터키 국민들과 시리아 난민들 사이에 바로 갈등을 증폭시켰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 중심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바나나요? 네, 과일 바나나요? 네, 어떻게 된 사건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뭘까요? 자, 지난 10월 터키의 SNS에선 이 바나나를 먹는 시리아 난민들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자, 일명 바나나 챌린지, 얄미운 표정이 포인트입니다. 자, 발단은 터키의 경제 상황 인터뷰였는데요. Sen benden daha rahat diyor. Ben muz yiyemiyorum. Aynen. Kilolarla muz alıyorsunuz Bir saniye, pazarlardan. kuaförden çıkmıyorlar. Bu ülkenin sahibi Suriyeliler değil, Afganlar değil. Onlara kapıyı dışarı atacaksınız. Suriyeli gidecek, Afganlı gidecek. 자, 바나나 챌린지는 이 인터뷰가 난민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리아인들의 응수였던 건데요. 챌린지를 본 터키인들은 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고를 조롱한다는 이 모욕감에 분노를 했고요. 또 터키 정부는 이 바나나 영상을 올린 시리아인 이 45명을 국외로 추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바나나를 다소 얄미운 제스처를 먹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터키인들이 바나나를 사 먹는 시리아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건가요? 네, 이 원래 터키 사람들은요 식후에 원래 홍차랑 단 것을 같이 먹는데 이 중에 바나나가 인기거든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라면 먹을 때 꼭 김치 먹는 거랑 비슷한데 자, 그런데 이 바나나 가격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지난해 이맘때 같은 경우는 6리라였는데 이게 20리라가 된 겁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 EU와 적십자로부터 이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한 5%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는데 터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저쪽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네. 이렇게 바나나도 먹고 우리를 조롱한다. 이렇게 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요. 터키인의 82%가 시리아인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터키인의 반난민 정서 그 바탕에는 경제난이 있었군요. 그런데 지금 터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 5월에 터키의 물가 상승률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73.5%입니다. 24년 만에 73.5. 가장 높은 수치고요. 아휴. 실업난도 굉장히 심각한데 터키 국민 5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에르도안 정부가 경제정책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시는 것처럼 국제적인 자본의 흐름은 금리가 낮은 데서 금리가 높은 데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터키에서 해외 자본이 쭉 빠져나가다 보면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은 폭등하는 그런 경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선제적으로 혹은 동시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터키는 지금 나홀로 저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실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터키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총리 시절에 뭐 중산층의 비율을 40%로 늘리면서 경제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19년에 집권도 가능했던 것인데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내년 6월에 있는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가 바꾸면 아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서 내년 대선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터키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금리를 막 올리려니까 그러면 경기가 더 침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터키 국민들이 또 에르도안 싫어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 가지 조금 희망을 갖는 거는 네. 유럽에 지금 락다운이 다 해제되고 비유럽인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터키가 굉장히 큰 관광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리라가 굉장히 낮아져 있으니까 해외에서 관광객이 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클리픽까지 살펴봤습니다.